어떤 집에 사세요? 집은 그곳에 사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집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곳에 사는 사람이 보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자신만의 집. 당신은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2층 집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2층으로 만들었고 잠은 2층에서 자야 돼요. 잠자러 올라가는 그런 로망이 있어서. 그리고 침대 옆에 이제 스탠드를 하나쯤은 놔둬야 약간 무드가 있어서. 저에게 집은 약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또 지내다가 힘든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들 좀 다 밖에 놔두고 집에 와서는 좀 이렇게 온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나 휘몰아치는 부동산 광풍은 도심 빽빽한 집들 사이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일을 갈수록 더 어렵게 만듭니다. 요즘 집값을 봤을 때 솔직히 저희 같은 청년들, 이제 뭐 혼자 사는 분들은 조금 도달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범한 사람들이 살기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고 팔아 부를 축적하는 대상이 된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다른 집도 있다는 것 아세요? 빌려서 내 집처럼 사는 공공임대주택. 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집의 마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강북구 번동에 자리한 한 아파트. 아파트 바로 옆에 보이는 제법 넓은 초록 공간. 이건 뭘까요? 이쪽으로 좀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간격을 좀 넓게. 넓게. 초록 공간의 정체는 논. 빨간 벌레가 있어요. 빨간색 깔다고요. 이 아파트에서는 올해 초 아파트 한켠에 논을 만들고 주민들이 함께 벼농사를 짓는 중입니다. 좋죠. 어떤 게 좋으세요? 그냥 시골 기분 나지요. 아침마다 나와 물 관리하는데 이제 큰 후만 봐도 옛날에 딱 그 생각이 나는.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논 옆에는 텃밭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3년 전 만든 자원순환형 생태 텃밭에서 채소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된장 찍어 먹으려고요. 농사 짓는 것보다 싱거게 재밌어요. 와서 이렇게 보면은 대견하고 자고 나서 보면 또 틀리고 또 뒤틀려서 신기할 정도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논과 텃밭 덕분에 번동 주공 3단지는 국내 1호 친환경 생태 아파트가 됐습니다. 저희 단지 안에 쓰레기하고 폐목재로 쌓여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폐목재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LH연구원하고 서울시의 지원 사업이 있어서 텃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밭에서 수확한 감자로 작은 잔치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최초의 공공임대 아파트인 번동 주공 3단지에 주민들이 입주한 것은 1990년. 한 지붕 아래 30년 동안 각자의 삶을 열심히 가꿔온 주민들은 이제는 함께 텃밭을 가꾸면서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텃밭 생길 때부터 했거든요, 3년 전에. 근데 이제 그 빗물을 이용해서 물을 주고 또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비료를 준다는 그 말에 너무나 매료가 돼갖고 딱 시작했어요. 농사를 한 번도 안 져봤는데. 근데 이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몰랐던 아파트 주민들하고도 친해지고 그리고 이제 뭐 인사도 하게 되고 다만 나누고 너무 좋은 거야. 네. 같이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다 대화 나누고 이런 게 너무 좋죠. 저소득층이 사는 곳이라는 이미지의 공공임대 아파트. 30년이 흐르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헛떡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주말이면 종종 재래시장에 들러 장을 보는 오수연 씨 부부. 헛떡을 좋아하시나 봐요? 남편이 엄청 좋아해요. 여기 올 때마다 꼭 이거 하나씩 사 먹어요. 새우 요거 한 근에 몇 마리 정도 돼요? 15마리요. 15마리? 이거 한 근? 네, 이거 한 근 주세요. 문화부터 입맛까지 다른 게 많은 국제 부부지만 알콩달콩 맞춰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재래시장뿐 아니라 전철역까지 가까운 역세권에 자리한 오수연 씨의 집. 두 사람이 신혼살림을 차린 이 집도 임대 아파트입니다. 오늘 메뉴는 남편 고향 요리인 스페인식 전통 요리 감바스. 잠깐 절로 와보실래요? 수연 씨가 이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을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요. 저희 텃밭입니다. 네. 예전에는 빌라 같은 데선 좀 하기 힘든 부분인데 베란다가 있어가지고 또 볕이 잘 들거든요, 여기. 그래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이번에 처음 해본 거라서 막 우짜란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하나씩 뜯어서 먹고 있습니다, 요새. 오늘은 상추를 3장만 쓸 거예요. 네, 됐습니다. 공연 기획자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는 오수연 씨는 크루즈선에서 공연을 하다 조명 감독인 스페인인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한 부부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살 집을 찾는 것. 젊은 신혼부부에게 서울에서 함께 살 집을 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때 마침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아파트 행복주택의 공고가 떴고 운 좋게도 당첨돼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행복주택의 장점 중 하나는 보증금과 월세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 기본선이 있어요. 기본선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7천이 기본인데 뭐 조금 이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더 내도 되고 아니면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덜 내도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이제 한 1억 선으로 올리고 보증금 1억 선 올리고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렇게. 전화 오세요. 올게요. 바이바이. 식사를 마치고 연습실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수연 씨. 수연 씨가 살고 있는 집에서 지하철까지는 불과 2분 거리. 역세권의 이점을 제대로 누린 임대주택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역세권의 집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또 행복주택은 이렇게 역세권에 있는데도 가격이 되게 싼 편이어가지고 진짜 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은 주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2, 3, 4, 5, 6, 7, 8, 1, and 짜잔, 짜잔. 오케이? 신혼생활의 큰 걱정거리인 집 문제를 임대주택으로 해결한 수연 씨는 세계적인 공연 기획자가 되고 싶은 꿈을 향해 더욱 힘차게 매진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제도는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뭔가 시작하는 커플 아니면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한테 적합한 제도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서울에서 생활하다 보면 뭐 월세 사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돈 모으기가 좀 힘들잖아요. 월세 많이 나가니까.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돈을 좀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돈을 모아서 나가기에 좀 좋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서울 도봉구 번동에
6,503가구분의 아파트 건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기공식에서 이곳의 주택 우리나라 공공임대 아파트는 1990년 서울시 번동 주공아파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후 30년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60만 호에 이르렀습니다. 절대적인 주택량의 부족이 문제이던 초창기는 저소득층 위주의 임대주택을 공급했지만 그 후 시대가 요구하는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공임대하면 이제 외곽에 있어서 오히려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교통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불편함도 있었는데 최근에 올수록 이제 도심에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같은 것들의 니즈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또 계층별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제 발전적인 성과라고 보여지는데 예전에는 뭐 저소득층 중심으로 갔다면 요즘에는 이제 계층별로 뭐 청년에게 아니면 신혼부부, 고령자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박다솜 씨도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분석해서 자신에게 꼭 맞는 집을 찾았습니다. 이쪽 봐. 옳지, 하이파이브. 아이고 잘했어. 다솜 씨가 선택한 제도는 청년 전세임대. 전세 보증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제도로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전세 계약을 대신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는 6천만 원짜리 주택이고 저는 100만 원을 보증금 형식으로 이제 내고 5,900만 원 대출해 주신 거에 이자로 한 7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이제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 월세로 나갈 경우에는 45만 원 매달 나가는 건데 저는 적을 때는 5만 원씩만 나가는 거니까 매달 40만 원이 세입이 돼서 그걸로 이제 다른 거 뭐 여가 생활도 할 수 있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가 돼요. 취업을 위해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온 다솜 씨는 청년 전세임대 덕분에 집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자신을 꼭 닮은 집, 자신의 삶이 녹아있는 집을 갖고 싶은 꿈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다솜 씨가 꿈꾸는 나만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저는 2층 집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2층으로 만들었고 잠은 2층에서 자야 돼요. 잠자러 올라가는 그런 로망이 있어서. 그리고 침대 옆에 이제 스탠드를 하나쯤은 놔둬야 약간 무드가 있어서 놔두고 옷장, 침실 옆에 옷장을 둬서 약간 1층에는 막 손님들이 오면 들락날락 하는데 2층은 오로지 저만의 공간이어야 되고. 청년 전세 임대 제도는 다솜 씨가 꾸는 꿈의 후원자입니다. 야 빨리 와, 배고파. 다솜 씨의 임대주택은 종종 친구들의 아지트가 되기도 합니다. 언니 공주. 이거 밖에 놔두자, 테라스에. 이거 콜라 하나만 있어? 다솜 씨가 발품을 팔아 집을 구할 때 가장 매료된 공간은 바로 이 테라스. 덕분에 테라스 낭만을 종종 즐기게 됐습니다. 바닥을 여기에다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 이게 턱대가. 아직 독립을 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다솜 씨의 임대주택도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거 알아? 자취방은 만약에 계약이 2년이잖아. 그러면 1년 9개월째에 모든 집이 정리가 다 돼. 드디어 살만해지는 거야. 일단은 뭔가 자취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완전히 그 집에서의 나의 방이 아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맞아, 그런 게 있어. 내 집이라는 게 너무 부러운 것 같아.
난 그거 하고 싶어. 환상. 홈카페처럼 집이 진짜 하얗고 분명 관리하기는 힘들겠지. 그치. 근데 하얗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진짜 홈카페 딱 느낌 나게 해가지고 커피 머신 딱 하나 갖다 놓고 하얀 테이블. 와플 좀 냉장고에 몇 개 넣어놓고 딱 해가지고 잔 예쁜 거 사가지고. 아 그럼 그 공간 하나에다가만 딱 조그맣게 해가지고 청년 전세임대 대상이 된 다솜 씨는 그래도 운이 좋은 편. 부동산 광풍 대한민국에 사는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은 아득한 일입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솔직히 이제 옛날에는 꿈이라도 꿀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도 되지 않는 약간 그런 것 같고 저희처럼 막 청년이 이제 취업하고 혼자 살기에는 내 집 마련은 진짜 어려운 일 같고요. 여기서 평생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크고 그리고 언젠가는 돈을 많이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모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10년을 꼬박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도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을까 말까라 그런 거여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런 생각 하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딱 그 현실을 자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굳이 사지 않더라도 내 집처럼 살아갈 수 있는 집.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주택의 역사는 한 30년 정도 되는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이 정도면 물량은 많이 지은 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우리나라의 주택 규모나 복지의 여력을 생각할 때는 아직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공급된 것들이 주로 좀 유형이 획일화되어 있거나 위치가 사람들이 교통이 안 좋아서 저소득층들이 좀 가기 힘든 곳이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고요.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그걸 뭐 살 수 있게는 해주더라도 영구적으로 이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시장의 7.1%에 불과한 우리나라. 그럼 주거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빈의 구도심은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될 정도로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많이 간직한 도시입니다. 빈이 간직한 또 하나의 기록은 도시별 삶의 질 순위 보고서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의 타이틀을 지난 10년간 줄곧 유지해 온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공임대주택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도나우 강변을 비롯해 도심 가장 좋은 위치에 서 있는 독특한 디자인의 주택들. 유럽에서는 사회주택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들입니다. 빈에서 사회주택은 시민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주택입니다. Ja, es ist fantastisch mit den Kindern, weil es eine sehr grüne und verkehrsberuhigte Nachbarschaft ist und die kleinen Kinder hier sehr selbstständig sich bewegen können und das macht es sehr leicht, hier den Tag zu verbringen. 빈 3구 시내 중심에 있는 한 사회주택. 독특한 색채와 나선형의 구조가 눈길을 사로잡는 이 주택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에 담아가고 싶어하는 건물.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은 이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Ich finde es toll, dass das Künstlerhaus, das 100-Wasserhaus, das Soziale, das Künstlerische und Schöne vereint. Und ich finde es toll, dass es Sozialwohnungen hat. 이 주택을 설계한 사람은 빈 출신의 세계적인 화가이자 건축가인 훈데르트 바서. 주택을 공공재로 보는 오스트리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회주택 설계에 참여하는 것은 명예스러운 일로 여겨져
실력 있는 건축가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근데 그 사회주택이 이제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이 훈더트바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민 임대주택이지만 그 어떤 질, 가치가 평가를 받다 보니까 안에 사는 주민들도 이제 삶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 주택을 가지고 안에 사는 주민들을 평가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더 이제 높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적이고 또 관광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하니까 유명한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도심 한가운데 있는 칼 막스호프 사회주택. 오스트리아 빈이 지금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천국이 될 수 있는 신호탄을 연 건물입니다. 지금도 1,200여 세대, 5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이 대단지 아파트가 세워진 것은 1930년. 건물의 내부에는 오스트리아 사회주택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직후인 1900년대 오스트리아 빈은 짧은 기간 동안 인구 100만 명이 급증하면서 주거 문제가 도시 전체의 문제로 부상하게 됩니다. Wien war damit eine der größten Metropolen der Welt, hatte aber eine unglaubliche Wohnungsnot mit ein paar hunderttausend Menschen in dieser Stadt, die keine eigene Wohnung hatten. Das heißt, die mussten unter desaströsen Bedingungen entweder in Baracken außerhalb Wiens wohnen oder waren in Wien sogenannte Bettgeher, das heißt, die hatten keine eigene Wohnung und mussten, damit sie ein paar Stunden sich in ein Bett legen konnten, sich dort einmieten, wo die Mieter zwar eine Wohnung hatten, diese Miete sich aber selbst nicht leisten konnten, ohne diese Unterstützung der Bettgeher. Und damit kam es zu einer Situation, die Tuberkulose wurde als Wiener Krankheit bezeichnet, weil sie hier so stark aufgetreten ist und sehr, sehr viele Todesopfer gefordert hat. 빈 질병이 생겨날 정도로 주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자 빈 씨는 도시 설계자이자 건축가인 카렌에게 특별 의뢰를 했고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집, 칼 막스호프가 탄생하게 됩니다. 단지의 길이가 무려 1km에 달하는 칼 막스호프는 공동 세탁소를 비롯해 목욕탕, 유치원 같은 부대 시설까지 갖추고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주거 환경을 선보였습니다. 그전에는 주택들이 대규모로 큰 주택들은 그 뭐 왕이나 뭐 백작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이제 주택이었는데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짓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서민들을 위한 주택은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될까? 그 컨셉이 무엇일까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사람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 중요한 부분의 하나였죠. 그럼 어떻게 주거 환경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로 초기에 이 사회주택을 만들 때 테마가 빛, 공기, 햇볕이라는 테마를 잡게 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에겐 꿈 같은 주택을 현실로 만들어낸 칼 막스호프. 이 주택은 이후 오스트리아 사회주택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사회주택의 또 다른 기준도 있습니다. 바로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영리 주택을 짓는 조합들이 회원으로 있는 비영리 주택연합. 비영리 주택의 핵심은 낮은 임대료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임대료 기준을 정해두었습니다. 건축에 들어간 비용만큼만 집세를 받을 것. 사회주택의 임대료가 일반 주택에 비해 낮은 이유입니다. Geht davon aus, ich kalkuliere die Kosten, was das Wohnen wirklich kostet, die Baukosten, die Grundstückskosten, was die Finanzierung kostet, wenn ich das zurückzahle über 30 Jahre, 40 Jahre
und daraus berechne ich die Miete. Dieser Effekt senkt gegenüber dem Marktwohnbau die Kosten um zumindest 30%. 비영리 주택의 핵심은 건축으로 인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기간 임대료를 받아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회수한 뒤에는 발생하는 이윤을 사회주택 건설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Gelder, die im System sind, wenn eine Wohnung zurückbezahlt ist, nach 30 Jahren, 35 Jahren, dann kann ich ja immer noch Miete verrechnen. Und dann dürfen wir eine sehr niedrige Miete nur verrechnen, aber immerhin bekommen wir etwas Miete. Und die Gelder, die dadurch entstehen, und nachdem das System schon sehr lange lebt, sind es durchaus viele Gelder, die muss ich wieder ins Wohnen stecken. 건축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회주택을 지을까요? 빈 시청 산하단체인 본 퐁스빈에서는 매년 비영리 주택을 건설하는 조합에 토지와 일정한 기금을 지원합니다. 사회주택의 디자인 심사도 이곳에서 합니다. Und dadurch, dass wir eine jahrzehntelange Bodenbevorratung haben und speziell in den 90er Jahren sehr günstig Grund und Boden kaufen konnten, können wir heute noch immer die Grundvoraussetzungen für leistbaren Wohnraum sichern. 주거비를 낮추는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오스트리아.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확보해둔 토지를 통해 사회주택, 즉 우리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을 받아 주택을 건설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Das heißt, hier müssen 2/3 dieser Wohnungen gefördert sein, was sich preisdämpfend auf die Grundstückspreise auswirkt und bedeutet, dass unsere Genossenschaften, die geförderten und sozialen Wohnbau errichten wollen, auch hier wieder günstigere Grundstücke zur Verfügung haben. 비영리 주택을 지원하는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비엔나 시청에서는 다소 특이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거복지센터를 찾아 자신이 이사갈 집을 찾는 상담을 합니다. 일종의 부동산의 역할을 빈 시청 주거복지센터가 하는 것입니다. Ja, also wie der Kollege schon gemeint hat, Sie sind ja nach Wien gekommen und ja, wie lange sind Sie denn schon gemeldet jetzt bereits hier? Ich erkläre es Ihnen mal kurz. Wir haben zwei Bereiche, zwei Segmente, einmal den geförderten Wohnbau und einmal den Gemeindesektor. Beim Gemeindesektor würden Sie das Wohnticket mit dem begründeten Wohnbedarf erhalten und können jetzt mittlerweile auch sich vorher die Wohnungen anschauen bei uns online. Das ist jetzt ganz neu. 사회주택 덕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집이 없는 사람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Ja, natürlich. Also natürlich sind die Wohnungen ein bisschen günstiger als am freien Markt. Das ist sehr praktisch für uns, weil wir noch jung sind und noch nicht so viel verdienen. Natürlich genauso gut wie am freien Markt, nur einfach günstiger, ja. Dieser sehr hohe Anteil an geförderten Wohnungen hat insgesamt in Wien einen preisdämpfenden Einfluss. Das bedeutet, dass auch die restlichen Wohnungen, die nicht über die Stadt Wien gefördert werden oder zur Stadt Wien gehören, insgesamt den Effekt haben auf die gesamte Preislandschaft, dass der Mietzins in Wien gemessen an anderen europäischen Städten relativ niedrig ist. Das ist der eine Effekt. Man kann gut steuern, dass je nach Bedürfnis und je nach Einkommenslage die Bewohnerinnen und Bewohner die Wohnungen bekommen, die für sie gut sind bzw. die sie wünschen. 그런데 만약 마음에 드는 집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들 덕분에 오스트리아에서는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임대주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1층) 카페가 늘 사람들로 붐비는 이곳도 일종의 공적주택. 이 건물도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이 집에는 이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독특한 공간들이 많은데요. 문화회관도 그중 한 곳입니다. Aber man kann sich vorstellen, das sind Jazzveranstaltungen, Ethnomusik, Kindertheater immer am Vormittag, total süß. Da haben wir ganz kleine Stühle, die sind nur so hoch. Das sind lauter Kinder, dann herinnen ungefähr 30 Kinder. 문화회관을 비롯해 세미나실과 수영장은 건축 당시부터 이 지역 주민 모두에게 개방했습니다. 덕분에 이 공적 주택은 이 지역의 문화 중심 공간이 됐습니다. 공적 주택 자르 파브릭에는 모두 11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을 건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축가 프란츠 숨니츠 씨도 이 집에 삽니다. 조합원들이 살고 싶은 집을 지은 자르 파브릭 역시 비영리 주택으로 인정받은 덕분에 90% 가까운 금액을 지원받아 건설됐습니다. Dieses Projekt ist auch mit den Menschen entstanden, insofern, dass wir eine Mitbestimmung gehabt haben von Anbeginn an. Es ist alles auf die Bedürfnisse der Menschen zugeschnitten, sowohl im inneren Bereich der Wohnung als auch außerhalb mit den Gemeinschaftsräumlichkeiten. Servus. 공적 주택인 만큼 자르 파브릭 중 30%의 주택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싶은 집에 마음 맞는 이웃과 어울려 정해진 기한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오스트리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Vor allem, wenn man bedenkt, was in unserer Miete, wir nennen das eben Bestandsentgelt und nicht direkte Miete, weil da ist niemand dran, der dann verdient, sondern wir als Gemeinschaft letzten Endes, das, was es kostet, ist auch zu bezahlen. Ich fühle mich hier so wohl in der Gemeinschaft, dass ich sicher nicht ein eigenes großes Heim haben möchte, also nicht der Traum vom eigenen Haus. 주거권은 국민이 누릴 기본 권리라는 인식 속에서 탄생한 사회주택. 오스트리아에서 사회주택은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주택입니다. 우리나라의 임대 아파트도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집이 될 수는 없을까요? 하남 미사 일대에 들어선 2000여 세대의 대단지 공공임대 아파트. 그중 국민임대 아파트 단지인 17단지 커뮤니티 시설은 늘 사람들로 붐빕니다. 주민들이 참여해 만든 다양한 프로그램이 항상 열리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캘리그라피 자격증반 수업이 있는 날. 이곳 임대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육아에 지쳤을 때요. 저 혼자만의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을 때 이거를 글씨를 쓰다 보니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집중하면서 뭔가 쓰면 다른 생각도 안 하고 나 혼자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수업을 듣는 학생 가운데 가장 고령자인 주순자 씨. 오랜 기간 항암 투병 중이지만 수업에는 빠지지 않는 열혈 학생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이 어울림의 공간이 주순자 씨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참 서로 얼굴 보고 웃으면서 또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한자 정생들이 가르쳐주는 모습 저는 너무 허무하고 목요일을 항시 기다립니다.
그날이 오면은 오늘은 그래도 엄마들이 있는 젊은 엄마들인데 가서 섞여가지고 이걸 한자 쓸 수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아파트가 2년 된 아파트였어요. 근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2년 동안 살면서 이 동네 사람들 하나도 몰랐는데 이곳에 오니까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서 좋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단순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아니라 따뜻한 이웃으로 함께 살고 싶다는 이들. 이들이 도서실, 북카페를 비롯해 공유경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자 이제 주변 일반 아파트에서 소문을 듣고 이 커뮤니티를 찾아올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주변에 이제 민간 아파트와 이제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좀 겪었던 그런 상처 같은 게 좀 주민들이 있으셨는데 이 공간을 이제 이용하시고 이 공간이 활성화되니까 오히려 이제 주변의 민영 아파트에서 이곳에 이제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방문하시면 오셔서 같이 이제 어울리고 이 17단지만의 공간이 아니라 좀 더 넓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을 이곳이 하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처리해 주시면 수요일 그 정도나 이제 공사가 후보님하고는 서면상으로 지난 2년 동안 전문적인 사회적 기업에 맡겨 운영했던 커뮤니티도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조직이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함께 살기 좋은 집을 만들어가는 주민들의 노력이 임대 아파트의 편견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기 전엔 잘 몰랐어요. 그냥 임대주택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오니까 새 아파트가 너무 깨끗하고 또 너무 잘 돼 있고 주차도 너무 잘 돼 있고 놀이터도 너무 잘 돼 있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놀이터도 너무 잘 돼 있고 또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가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신도시 인프라는 다 누리는 거예요. 가까운 상업시설이나 공원이나 큰 잘 돼 있는 도로들이나 교통이나 그래서 진짜 만족하고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도 노령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활기차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올해로 30살이 된 대한민국 1호 공공임대 아파트. 이 집과 함께 나이 든 이석호 씨는 집안 구석구석 정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임대주택에 얼마 전 새 식구가 늘었습니다. AI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주로 이제 음악 듣고요. 또 뭐 진성, 뭐 이제 인기 가수들 노래도 다 나오고. 똑똑한 인공지능 스피커 덕분에 생활이 한결 편리하고 즐거워졌다는 이석호 씨. 나훈아 산에 들려줘. 나훈아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오고 이러거든요. 안 꺼지고 예예 안 꺼지고 계속 나오고. 그 외에도 인공지능 스피커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노래도 다 나오고. 야 안방 조명 켜줘. 그럼 이렇게 들어옵니다. 야 베란다 조명 켜줘. 베란다 조명을 켤게요. 그러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도 발음만 정확하게 해주고 사용만 할 줄 알면은 이게 상당히 편안한 기능인데. 그러니까 이제 긴급할 때는 이제 SOS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위급할 때나 그런 거는 이제 숙제 줬다가 급할 때 이제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연락을 자동으로 다 해주는 거죠. 노인분들이나.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그 평소에 그 두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내가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이었었는데 스피커가 옆에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내가 위급상황에 처하게 되면 살려줘를 외치게 되면 119가 이제 호출이 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지어져서 온 지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년이 지난 주택은 굉장히 낡았고 특히 우리가 재난이나 안전이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사회에 있어서 건강, 재난, 안전을 조금 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의 뭐 리모델링이든 재건축, 재정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 누가 사는가? 임대주택도 이제는 더 섬세해져야 합니다.
사는 사람에게 맞춰가는 집이 필요합니다. 올해 87의 설정숙 어르신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 엘리베이터 안에는 의자가 있습니다. 다리 아픈 고령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복도 난간을 따라서 손잡이도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은 고령자 복지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아유 힘들어. 아유 나갔다 들어오기 힘들어. 손잡이가 있으니까 좋죠. 넘어질 염려 없고 참 좋아요 아주. 평상시에 이제 바깥에만 나갔다 들어오면은 나갈 때도 짚고 내려가고 들어서도 짚고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틀면 올라가고요. 바깥으로 이렇게 틀면 내려가고요. 그 요 정도면 저한테는 이거 적합해요 아주. 꼭 이렇게 조정을 해놓고 서니까는 허리 아픈 건 모르죠. 성남 위례 35단지에 2,500여 세대의 장기 임대단지를 지으면서 그중 164세대를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지었습니다. 이거 119 비상비례요. 그 우선에 급한 일 있을 땐 이걸 119 이거를 누르라고 교육받았어요. 24시간 자신을 케어해주는 자신에게 꼭 맞는 집에서 사는 덕분에 설정숙 어르신은 집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한 쉼을 얻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속한 복지관. 웃음이 있는 거, 목적 주시면 돼요. 이곳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또한 고령자 맞춤형입니다. 붙이다. 한글 교실부터 치매 예방 교실까지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맞춘 프로그램은 입주민들에게도 큰 인기입니다. 맞춤형 주택이 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밌어요. 고기 잡는 거 놀이가 다 재밌어요. 놀이 하는 판이 다 재밌어. 좋죠. 새로 눈 뜬 것 같아.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거 3년 배우고 나니까 너무 좋고 내가 내 머리 내가 두드려 칭찬은 잘해. 너무 좋다고.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된 지 30년. 다행히 기존 성냥갑 아파트라는 편견을 깨는 새로운 아파트들이 속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올 6월 준공된 동탄 행복단지도 그중 한 곳입니다. 여기는 하늘정원으로서 저희 동에 2개 동에 있습니다. 그 2개 동에 위치해 있고 입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산책하면서 휴게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고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양 아파트 부럽지 않게 한 지구입니다. 39세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은 집. 그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무엇일지 고민해 단지 내 곳곳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취향이 다양한 청년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아파트 평형대와 내부 구조를 무려 57가지로 다양하게 지은 것도 이 아파트의 특징. 지난 3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은 꾸준히 진화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갈 길이 멉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에 나아갈 길을 제시한 주거복지 로드맵 2.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40만 호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서 점차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소득계층을 입주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임대료가 소득의 일정 부분을 넘지 않도록 해서 이 저축이나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공공임대주택이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240만 호는 전체 주택량의 10% 정도의 양입니다. 각 생애주기별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맞춤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임대를 바로 보는 시각을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도시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근데 공공임대주택은 소셜 인프라라고 볼 수 있죠. 교육,
교통이라든지 보건, 의료라든지 그와 더불어서 이 소셜 인프라가 없으면 또 사회복지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소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할 때는 사실 이것은 투자적인 관점입니다. 그런 거죠. 우리 교통, 도로, 항만에 투자한다 그러지 그걸 비용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야말로 인프라는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투자가 계속 되어야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후대에. 그런 점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지금은 굉장히 ING 중이고 지금 계속 진화 발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갖고 진정한 소셜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삶의 도약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집은 누구인가? 그 집에 누가 사는가?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 사람과 삶을 품고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집은 얼마일까가 아니라 그 집은 누구일까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